안녕하십니까. 저는 뉴트리션 매니아 인스타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옥수동에서 바른핏 피트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준호입니다. 지금 선수들은 한 30명 정도 관리하고 있고, 원래는 온라인을 좀 진행을 하다가 온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전달력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좀 돈을 벌기보다는 제가 좀 진실되게 레슨을 하고 싶어서 다 오프라인으로 지금 돌려놔서 선수들을 줄이고 있는 편입니다. 코치를 어떻게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 네, 사실은 제가 정태민 선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처음에 보디빌딩을 시작하게 되는데 제가 가진 재능이 좀 적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똑똑하게라도 운동을 좀 해야겠다 싶어서 공부를 이 분야 저 분야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친구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친구들이 친구들을 소개해주고, 제가 어느 순간에는 좀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원하게 됐고, 제가 최근에 이제 어깨 슬랩병변으로 1년 정도를 운동을 못하고 고생을 했는데, 이제 그 시기에 제가 운동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재활도 더 공부하게 되고, 이제 주변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컨디셔닝 잡아주고, 내분비 상태라든지 아니면 역량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잡아주다 보니까 저는 홍보를 많이 안 했는데 운이 좋게 입소문이 타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코치라고 말하기는 조금 부끄럽지만 남들이 코치라고 불러주고 있는 좋은 기회가 저한테 온 것 같습니다. 코치라고 말하면 조금 장엄한 것 같은데 트레이너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역량도 관리하고 운동도 봐주고, 그다음 솔직히 말해서 케미컬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최대한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조금 지표를 잡아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과하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해 발전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깨지 못하는 정책이라든지 좀 과도기적인 부분들을 올바르게 잡아줘서 좀 자동차나 아니면 철로 같은 걸 좀 깔아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좀 바른 길을 잡아주는 게 코치의 역할 같고, 멘탈 같은 관리 부분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멘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즌 중에 다이어트를 많이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약간 좀 길라잡이를 해주는 역할이지, 코치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코치는 이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좀 잘 끌어내주는 게 코치의 역할인 것 같아요. 코치랑 선수는 완전 다른 분야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어고, 코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플레이어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플레이어들인 선수들이 많이 레슨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선수는 말 그대로 자기가 대회를 뛰면서 이제 자기가 무대에 서는 게 선수인 거고, 코치는 그 선수가 최대한 잘할 수 있게끔 내 걸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맞춰서 주는 게 좀 코치의 역할 같아요. 근데 아직은 한국은 자기 거를 그대로 주는 게 아직 문화가 좀 익숙하고,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에 맞춰서 재활도 해주고 펑셔널적인 것도 해주고 역량, 내분비 이런 걸 다 맞춰서 해주게 되는데, 저도 최대한 그거를 좀 추구해서 코치의 역할을 맞춰 나가는 것 같아요. 혼자 운동해도 물론 잘할 사람들이지만 결국에는 다 같이 잘할 사람들끼리 모여서 경쟁을 하는 거고, 저희가 흔히 아는 피리스라든지 하디 추판이라든지 러프디젤, 시범, 모든 이제 종목도 종목이지만 그냥 모든 선수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저희보다 운동을 못하진 않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코치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조금 더 잘하기 위한 그 길을 잡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몸이 좋아지는 건 당연하겠지만 주관보다는 다른 사람의 객관적 시선으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길로 이끌어주는 게 코치 역할이고, 그래서 선수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코치가 붙는 게 조금 더 이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많이 있죠. 사실은 이 시즌 선수들 관리하는 게 비시즌 선수들 관리하는 것보다 조금 어렵고, 근데 책임감에 대한 부담감이 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코칭을 했다 그러면 이 선수의 시합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이 선수가 작년보다 몸이 컨디셔닝이 잘 나왔는지 아니면 몸이 더 잘 나오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좀 큰 것 같고, 선수들 사실은 역량이나 이런 걸로 정체기를 뚫어내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건 익숙한데, 멘탈적인 관리 부분에 대해서 여러 명의 선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카톡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 트레이너잖아요. 다 트레이너다 보니까 한 11시쯤 퇴근할 시간쯤에 배가 고파요, 정신 나갈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네거티브한 말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저까지 네거티브 해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중심을 좀 잡고 이 선수들한테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너 잘해왔잖아. 약간 이런 사람들에 맞춰서 좀 멘탈을 케어해주는 부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11시 이제 퇴근하니까 그때 많이 그때 몰려와요. 막 운동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막 지금 너무 힘들다. 지금 다 유산소 타야 되는데 조금 덜 타면 안 되냐. 더 타야 되지 않냐. 오히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다 해주죠. 그러니까 다음날 하기에는 좀 그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제가 할 수밖에 없죠. 책임감이. 사실 보디빌딩에는 약물이 있으면 정말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흔히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내추럴 선수의 운동, 로이더들의 운동법에 대해서 많이들 말을 해요. 조금의 회복력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근성장하는 데는 똑같은 전제 조건들이 붙기 때문에 그게 다를 건 없다고 보고요. 사람에 맞춰서 되는 거지 약물에 맞춰서 사람들의 훈련법이 바뀌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약물을 써서 무조건 1등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솔직하게 제 견해긴 하지만 내추럴 중에 꼴찌가 약을 쓰면 로이더들 중에서 꼴찌예요. 근데 내추럴 중에서 1등 할 만한 분들이 약을 쓰면 분명 로이더들 중에서도 상위권으로 가는, 그러니까 격차를 벌리는 것이 격차를 그냥 좁히는 것 뿐이지 뭐 크게 드라마틱하게 약물 때문에 좋아졌다는 절대 아닌 것 같아서 그 운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춤사라든지 진짜 많이 물어봐요. 무조건. 근데 저는 이제 답이, 운동에 정답이 없지만 운동이 답이에요. 정말 운동이 답이고, 제가 흔히 이런 말들을 한 적 있어요. 너 몸이 왜 그래? 내추럴인데 막 너 몸이 왜 이렇게 좋아? 막 이런 거 하면 뭐 식단 해? 그래. 식단도 안 하는데요. 약도 안 써요. 그러니까 운동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운동을 너무 잘하니까 제가 그 뒤로 제 선수들이나 아니면 좀 막 영양을 탓하는 친구들이나 약물을 탓하는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운동을 잘하면 똥을 먹어도 몸이 좋아진다. 운동을 잘하면 진짜 음식물 쓰레기를 먹어도 몸이 좋아진다고 제가 말을 해요. 이 정도로 이제 그 뒤에 순위는 약간 여러 가지가 갈릴 수 있겠지만 뭐 언제나 운동을 잘하면 몸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몸이 좋아지는 보충제랑 약물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약물은 내 몸에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낳아주신 몸에다가 내가 이제 몸 좋아지자고 넣는 건데, 혈액 검사 해보면 10명 중에 9명은 혈액이 비정상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약을 얼마 쓰던, 내가 적게 썼다, 마일드하게 쓴다라고 말하지만 흔히 말하는 마일드한 용량에서도 남성을 단독으로 가더라도 49명 중에 47명은 불임을 겪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케어제가 있다, 케어를 한다라고 말하지만 한 100명 중에 한 4명 정도는 끝까지 불임을 겪어요. 자녀를 절대 못 낳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 옛날 생각 없고 운동할 거야 하는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지만, 부작용 없이 쓸 수 있다는 말은 있지만 내가 부작용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은 무조건 존재하기 때문에 약물을 적게 쓰던 많이 쓰던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분명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추럴 중에서 정말 상위권 승리에 있고 난 정말 몸이 더 좋아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기 개인적인 기준에 도달했을 때 조금 사용해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주기적인 이제 피검사라든지 건강검진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합니다.